네, 안녕하세요. 2차전지에 올인을 하고 있는 건현이라고 합니다. 또 오랜만에 뵙습니다. 어, 바로 돌아가면 9월, 10월 거의 2차전지가 거의 최악의 구렁텅이로 빠진 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악재들이 겹겹이 완전히 나올 것들은 더 나올 것이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나왔었는데, 그래서 제가 텔레그램으로 제 주요 의견들은 전달드렸지만 제 자산 지키기를 위해서 저도 공부를 또 더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정보들을 수집하는 과정에 있어서 영상을 많이 촬영을 못 했는데, 이제 시간이 나는 대로 촬영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역시 10월 자산이 좀 많이 떨어졌었고, 요거 앞으로 2차전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론 당연히 저는 2차전지 올인을 하고 있고, 제가 수차례 텔레그램에 남겨드린 것처럼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단기적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중기적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전략은 어떻게 할지 한번 좀 말씀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의 수익률은 진짜 매우 부진했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 종류의 투자자 형태, 무조건적인 장기 투자자들, 뭐 저는 2000 올인하는 것들은 다들 아실 테고, 한번 사고 완전히 하나도 안 파시고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고, 어느 정도 고점에 왔을 때 이제 최근에 뭐 완전히 그 모든 종목들이 슈팅 갔을 때쯤, 완전히 모든 뉴스에서 2차전지만 이야기할 때, 그때 이게 분명히 어느 정도 한도가 됐구나라고 해서 파는 사람도 있겠고, 어느 정도 저처럼 사고 팔고 비중 조정하고 좀 액티브 펀드 같이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여러 케이스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 맨 마지막에 후자의 케이스인데,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제가 고점에 팔고 이런 저점에 좀 분할 매수 하시는 것들은 알고는 있으실 거예요. 제 구독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도 저도 당연히 한계가 있죠. 저도 뭐 고점을 다 맞춰주는 것도 아니고 저점을 완벽하게 맞추는 것도 당연히 신의 영역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최적의 케이스들은 안 나왔을 겁니다. 물론 제가 여기 써놨지만 최악의 케이스는 아니지만 제 리스크 관리가 분명히 실패했다라고 자인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 저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제 잔고가 제 실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사고 팔고 비중 조정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장기 투자를 하지만 어느 정도 비중 조정을 하는 사람으로서 분명히 최근 실패는 저의 제 자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거의 5억 이상 가까이 줄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분명히 제가 현금을 비축해 왔던, 저점에 많이 샀던 이런 것들은 자산이 줄었기 때문에 저희 실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는 뭐 최근에 뭐 2차전지에는 계속 승리했었지만 크게 패배를 기록한 최근 조정기로 인정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진짜 많이 느낀 게, 이 정도면 됐겠지, 수없이 되새긴 제가 투자 얘기를 쓰는데, 이제 여러분들도 투자 얘기를 꼭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 하루 이틀 할 것 아니니까. 그래서 이 정도면 됐겠지라고 해서 물 타고 더 사고 해도 또 내리는 게 이게 투자의 이런 세상 같아요. 특히 2차전지 같은 경우는 뭐 전 국민이 지금 뭐 부모님들 그렇고 뭐 옆집 친구네 엄마 아빠가 사라, 뭐 그건 사면 안 된다 등등 완전히 열풍이 들었던 섹터이기 때문에, 물론 저도 그 상당 부분에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팔았다고 수없이 말씀을 많이 드렸고, 그거 안 털었으면 저는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날 팔고 나서 좀 저점에 여러 가지 섹터를 2차전지를 분산 투자한다는 거는 다들 아실 거고, 어쨌든 이게 개미들이 주식시장에서 돈 벌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예상을 했던 그 순간보다 또 5% 떨어지고 또 5% 떨어지고, 이번에는 제가 하고 나서 이제 저점이 다 왔겠지 했지만 갑자기 막 그 다음날 10% 떨어지고, 이거는 그만큼 오버슈팅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인정해 줘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많은 뭐 이런 한병화 위원 이런 것들, 뭐 기레기 뭐 이런 것들 애널들 다 욕하지만 이거는 그만큼 오버슈팅이 간 구간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금 비율을 꼭 가져가셨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원칙이 꼭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이게 이번에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이번에 하락장 때 이미 지금 돈이 있는 사람, 지금
당장 오늘도 돈이 현금 비중이 있는 사람이 없으면 0%라고 하면 이 구독자 여러분들은 반성하셔야 됩니다. 이게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공매도가 분명히 이제 중지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제 일요일날 저녁에 촬영을 하고 있고요. 내일 같은 경우 어느 정도 공매도가 정지됨으로 인해서 분명히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 당연히 올라갈 것이라고 모든 99%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내일 한번 결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은 오늘 올릴지 내일 올릴지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듯 개미가 주식시장에서 돈 벌기가 굉장히 어렵고 원칙이 꼭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제가 오늘 좀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최근에 전기차 수요 부진이라는 큰 파고가 왔었고 이게 금리가 예상치 못하게 계속 파월이 이거 내리는 거 진짜 맞아 이렇게 의구심이 들 정도로 애매하게 스탠스를 취함으로 인해서 이게 어려운 현상이 지속됐었습니다. 이거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또 따지고 보면은 이 4% 5%의 금리가 이제 이게 뉴 노멀로 왔다라고 생각 들 정도로 이제 어느 정도 고금리가 사실 우리가 그동안 경험을 했던 1, 2% 금리는 그게 오히려 역사적으로 말도 안 되는 그 금리가 됐었다라는 것을 이제 인정하셔야 되고 뭐 최소 3, 4%만 대줘도 땡큐인 시장이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크로를 감히 예상할 순 없지만 금리가 이제 더 이상 안 오르고 점진적인 하락을 갈 것이라고 예상되는, 물론 이제 그게 하락으로 갈 때는 내후년이 될 수도 있겠지만 내년에는 당연히 하락시키겠죠. 이제 지금 여러 가지 미국 지표들이 좀 더 금리 그 인상은 아니더라도 인상을 이제 못할 정도로 유지를 시켜야 되고 장기적으로는 하락을 시켜야 되는 그런 매크로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또한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뒤에도 말씀드리지만 PER 같은 경우가 지금 뭐 50배, 60배, 70배 이렇게까지 가고 있는 건데 23년 PER이 다들 지금 24년, 25년 PER까지를 보고 많이 투자를 2년 뒤를 보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제 고작 2달 남았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26년 PER 갖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점이 오겠습니다. 이제 물론 28년 이렇게까지 오는 아직까지도 그렇게 오버슈팅된 종목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조심히 투자하셔야 되고 한번 더 뒤에서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좀 강조를 꼭 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부분은 한병화위원이나 에코프로 금융 사례 같이 이거는 워낙 많이 사실 또 50% 이상 크게 조정됐었잖아요. 이게 당연히 여러분들이 에코프로하고 금융을 너무 좋아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많은 제도권 사람들이 애널리스트들이 언급을 꺼려하는 것들도 알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한번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조정을 당하고 누굴 욕하든 말든 어쨌든 여러분들의 잔고는 빠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고점들에서 사신 분들도 있을 테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게 주가가 이 회사들이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반대 의견을 항상 더 중요하게 여겨서 들어야 된다. 항상 뭐 레드팀이라고 하죠. 이런 토론할 때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견을 수렴을 해야지 이런 것들을 리스크를 사전에 판단하고 관리할 수 있다. 내 비중 조절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항상 진짜 막 마음에 안 들어도 저도 당연히 싫죠. 2차전지에 올인하고 있는데 한병화 위원은 2차전지에 완전히 반대론자의 대표자인 상황이 되니까 너무 저도 싫지만 항상 의견을 들어야 된다. 무조건적으로 깐내리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뒤에도 한번 링크를 걸어 놨어요. 그리고 제가 또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최종 OEM이 어디가 갖고 있느냐, 어디 밸류체인이냐, 이게 당연히 제일 중요해졌습니다. 왜냐, 지금 포드나 GM 이런 애들 다 지금 막 꺾이고 수요 이런 예상 자기네들이 투자했던 것들을 오히려 포드도 뭐 감축하고 배터리 JV 같은 것도 연기하고 GM도 목표치를 뭐 없애고 줄이고 뭐 난리 났죠. 일부 출시되는 완전 본물 터지듯이 그랬습니다. 뭐 또 그런 것들은 한병화 위원 텔레그램에 많이 남겨져 있죠. 그리고 뭐 폭스바겐 공장을 3공장인가요? 그런 것들도 짓지 않겠다 이렇게 할 정도로
연쇄적으로 OEM들이 이런 축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 부품인 핵심 부품인 배터리도 당연히 축소를 했고요. 그래서 엔솔에서도 어느 정도 내년도 경기가 불확실해지는 것 같다, 이런 것도 컨콜에서 언급을 하면서 크게 또 주가는 조정이 됐었죠. 그런데 하나 그래도 덜 빠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덜 빠지는 이 자동차 회사 테슬라입니다. 제가 테슬라 당연히 좋아하는 건 아실 거고, 테슬라는 저는 아직도 뭐 똑같이 최고의 회사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 생각보다 지금 1, 2년 전부터 이런 기존 레거시 회사들이 치고 올라올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아주 탄탄하게 지켜주고 있고, 당연히 얘네들도 똑같이 고금리의 전기차 수요를 수요가 부진한 것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적게 부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얘네들도 테슬라도 멕시코 공장을 줄인다 등등 이런 이야기들 있지만 상대적으로 양호합니다. 다른 레거시 회사들보다는. 그 다음에 유럽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당연히 테슬라 밸류체인들이 가장 그래도 좋을 것이다 라고 계속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물론 유럽 시장에서도 독삼사나 폭스바겐하고 뭐 테슬라가 당연히 좋을 것 같습니다. 포드나 GM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이런 회사지만 미국 시장에서만큼의 힘은 유럽에서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포드 GM이 굉장히 또 잘 해줘야 합니다. 또 이제 혹자들은 지금 위에 뭐 그 기사들도 왔었죠. 도요타에서 전 CEO가 그랬죠. 야, 내가 너 전기차 늦었다고 니네들이 다 욕했지? 아니야. 사실 지금 이렇게 하이브리드가 되게 유명해지고 전기차 수요가 둔화되는 그 시기가 오고 있잖아. 내가 그때 잘했던 거야. 원래 전기차 전환이 늦어가지고 일본 애들이 원래 그런 문화가 이렇게 혁신에 그렇게 빠르지 않죠. 그래서 얘네들이 늦었다고 해서 오히려 전기차 전동화 시대에 적응을 못했다고 해서 잘렸는데, 그 회장이 뒤늦게 뒤끝 있게 한마디 했죠. 내가 옳았지? 라고 했죠. 물론 지금 현대차도 그렇고 도요타도 그렇고 영업이익이 엄청납니다. 이게 이거 보시면 3분기 영업이익이 현대차가 3조, 합하면은 6조, 폭스바겐 7조, GM 포드는 아직 그렇게 막 4조 1조로 크지 않고 테슬라도 2조밖에 안 됩니다. 이익률이 완전히 레거시 회사들이 오히려 더, 테슬라가 지금 가격 인하로 막 어떻게든 수요 줄지 않게 전기차의 판매량을 지키기 위해서 막 고군분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익률이 굉장히 줄었고, 그런 반면에 레거시 회사들이 또 잘 팔리면서 속도들이 원래 더 빨리 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빨리 줄지 않으면서 이제 오히려 레거시 회사들이 더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잘 버티고 있다는 거는 전기차들을 얘네들이 빠르게 전환을 잘 대응을 해서 버티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고금리 때문에 그렇고 전기차에 대한 전기차가 아무래도 사실 또 비싸잖아요. 아직은 뭐 파이어니어들만 좀 사고 그런 상황이고, 이제 중가로 내려와야 되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허들을 만난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연차로도 수요가 꽤 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잠시만요. 이게 금리가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가, 배터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느 정도 가격 같은 경우도 지금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많이 내리면서 얘네들도 지금 가격 경쟁력을 전기차도 어느 정도 거의 다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도 보조금을 아직은 가지고 경쟁해야지 더 좋은 가격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점차적으로 원자재 값은 조금씩 내려야 됩니다. 한 번에 지금처럼 리튬이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급락하고 그러면 급등 이런 건 너무나 안 좋습니다. 아주 천천히 하향 안정화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은 영업이익도, 매출은 당연히 좀 줄어있는 상황이겠지만, 많은 여러분들이 막 리튬이 막 폭등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천천히 유지가 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지금 당장은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좀 이제 올라주는 게 많은 분들이 지금 리튬이랑 연동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올라주면 당연히 좋죠. 이런 것들이 영업이익도 더 올라가고, 결국은 조사 못하지만 어쨌든 이제 장기적으로는 조금씩 내려가는 하향 안정화 정도만 돼도 영업이익을 최소 5% 이상씩은 가져갈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FESC 우려국가, 이건 아직
안 나왔죠. 이런 애들이 중국이 좀 나와주면은 요걸 기다리고 있는 그 셀 회사, 소재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런 게 FEOC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나와주고, 이것도 사실 엄청 빨리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안 나와가지고 이렇게 투자들도 못하고 있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얘네들은 뭐 중국을 당장 배제시키고 싶지만 이제 정치적인 이유나 완전히 배제시켰을 때 이런 문제점들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서도 완전 중국 배제시키면은 당장 못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을 정도로 많은 우려를 전달했으니까 이렇게 늦어지겠죠. 그래도 연말에 분명히 난다고 했으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고 나서 잘 이렇게 처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공매도 잔고 순위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에코프로 BM, 에코NF, 포스코 DX 다 지금 2차전지입니다. 2차전지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공매도가 완전히 그때 한번 2차 에코프로 때 한번 크게 당한 공매도들이 최근에 완전 뒤집었었죠. 그래가지고 다 지금 65%씩 이상씩 빠진 2차전지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무조건 욕할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또 이런 상황이 오면은 반대로 또 이기고 있더라도 너무 과열에 빠지지 말고 어느 정도 고점에 올랐을 때 현금 비중을 챙기시는 이런 기지를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똑같이 당하면은 우리는 개미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PER 같은 경우는 이거는 다음에 말씀드리고, 이게 한병화 위원이 얘긴데, 이 사람은 사실, 조금 과도하게, 최근에 그저께 정도인가요?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더 내려야 돼. 실적 하향치가 컨센서스가 아직 안 내려왔어 등등 더 빠질 것이라고 생각을 한 케이스죠. 물론, 당연히 한병화 위원이 최근에 너무나 욕 많이 먹고 급등을 했을 때, 에코프로를 숏 얘기를 하면서, 많이 욕먹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부분은 인정을 해야 돼요. 물론 그만큼 이게 저도 이 사람이 너무 싫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락한 거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만큼 더 오버슈팅 했다라는 것은 인정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저도 2차전지에 지금 제 수많은 영상을 보지만 다 2차전지 얘기하고 2차전지에 어떻게든 빠져도 또 사라 이야기하고 장기 투자해라 이런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위아래가 올라간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가서 이런 탈이 났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 사람이 하는 말에는 아직도 고평가되어 있다. 갑작스런 전기차 업체들의 목표 하향으로 실적 추정치 하향이 본격화되지 않았다. 이건 실제로 아직 숫자들이 많이 내려가지 않았어요. 지금 주가는 많이 내려갔지만 실적 예를 들어서 뭐 LNF가 지금 당장 내일 실적 발표를 하죠. 걔네들이 뭐 해봤자 뭐 100억 정도도 막 나올까 말까인데, 그 컨콜에서 그때 세 자리 내용도 나온다고 했는데, 그 100억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만, 뭐 내일 나와봐야 알겠죠. 그래서 뭐 몇십억 정도도 고려해 봐야겠지만, 하도 많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모르겠습니다. 또 어쨌든 뭐 컨센은 뭐 200억 이렇게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어닝 쇼크 나올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잘 나오면 당연히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안 됐다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다 시장과 소통을 했고 100억 정도밖에 안 나올 것이라고 했지만 아직도 그 컨센서스는 200억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다 이 얘기입니다. 뭐 많은 배터리 소재 회사들이 지금 실적들이 하향치가 제대로 안 반영이 됐다 이 이야기고, 그러면은 갭이 아직 더 빠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공매도다, 전기차 수요 둔화, 느슨해진 트럼프의 그림자, 이런 팩트들은 그들의 귀에 안 들어옵니다. 이거 들으셔야 돼요. 그래도 어쨌든 우리들의 요구가 관철되었으니까 급등이 될 텐데, 이런 것들은 뭐 투자자들이 스스로 투자 위험을 높이는 이런 악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느 정도 고점이 또 되면, 지금 고점이 되려면 한참이 됐지만, 이게 그 이전에 올랐던 가격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올랐으면 분할 매도를 통해서 뭐 만약에 진짜 나는 무조건 끝까지 가져가겠다 그러면은 뭐 그렇게 가져가도 되지만,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속상해 하는 스타일이시라면, 이 각자의 성격도 맞아야 되겠지만, 그러면 좀 이렇게 현금을 비중을 해놔서
좀 최악의 위기가 왔을 때 또 대응하시는 그런 현명한 투자자 되셨으면은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 초 상반기가 이제 미 대선이 하반기니까 그래도 그 전보다 더 빠른 내년 상반기 정도가 어느 정도 실적도 찍히고 이런 리스크도 관리할 수 있는 현금을 좀 마련할 수 있는, 장기적으로 더 가져가겠지만 내년 상반기가 현금을 좀 비축할 좋은 시점이 되지 않을까. 물론 매크로가 똑같다는 전제하에 그런 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또 다음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무튼 월요일날 끝나고 영상 올릴 것 같은데 이게 좋은 장 마감되고 기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자주 뵙겠습니다. 텔레그램 제거 유튜브 글에 댓글에다가 이 설명글이나 댓글에도 남겨져 있으니까 텔레그램에도 많이 제가 뭐 하루에 한 번씩은 글 꼭 쓰니까 한번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